역시 시장 하락은 아직까지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사흘 동안 있었던 대규모 조정을 끊고 생각보다 강하게 날아올렸는데요. 며칠 동안 급락했던 기술주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특히 가치주와 중소형주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다우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기술주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으로 분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는 2.47% 급등하면서 5만 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가까이 1.97%, 2.18%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주간 흐름으로 보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AI 버블론으로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빠진 가운데 전통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2.5% 상승했습니다. 또 가치주와 함께 중소형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러셀 2000 지수 역시 2% 넘게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는 AI 투자의 주체와 수혜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우선 수혜주인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에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발표하면서 AI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매출 성장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또 젠스 왕 엔비디아 CEO가 AI 인프라 투자는 적절하며 앞으로 7, 8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다만 AI 지출의 주체인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날 실적을 공개한 아마존은 5% 넘게 급락했고요. 알파벳 역시 약세 이어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AI 투자를 늘리고 있는 메타는 1% 넘게 빠진 가운데 브로드컴은 7% 넘게 급등하면서 주간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마트는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믿음과 함께 월마트도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금요일장에서도 3%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견조한 펀더멘털 덕분인데요. 금요일에 나온 미시간대 지표도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7.3으로 집계되면서 1월 확정치보다 소폭 올라갔고요. 지난해 8월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점점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5%까지 낮아지면서 지난해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도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펀더멘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여전히 기술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술주의 복귀가 관건이라면서 특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힘을 내지 못하면 S&P 500이 7,000선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미러 타박에서도 만약 1, 2주 안에 기술주가 크게 하락한다면 기술주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는 그동안 덜 올랐던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미 국채의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가 고용시장 냉각을 시사하는 데이터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제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른 미 국채수 금리 상승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핵 협상에 나서면서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55%, 3.73% 급락했고요. 금은 한 주 동안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는 반등했는데요. 한 주 동안 금은 5% 가까이 오르면서 온스당 $5,000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상승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지 혹은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기술주 반등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 신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연이을 나온 가운데 이번 주 11일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월간은 1월 실업률이 4.4%로 유지되고 비농업 신규 고용은 7만 명으로 전달 대비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게 나올 경우 고용 하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같은 주에는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만일 예상보다 CPI가 높게 나온다면 고용 시장이 약화되더라도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이 이어지죠. 10일에는 코카콜라, 포드, 또 11일에는 맥도날드 등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민감주 위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번 실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